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넥스트. CT. 역사는 드라마 CNTV.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교재,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의 김주입니다. 싸움터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롭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떤 싸움이든 적을 끌고 다녀야지 적에게 끌려다니면 그건 이미 진 싸움이죠. 바둑에서도요, 알을 버리더라도 주도권은 잃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상승한 주식을 추격 매수하거나 급락한 주식을 매수해서 무작정 반등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원칙을 세우고 철저하게 분석하신 후에 주식 전장에 나서야 됩니다.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병법과 함께 하신다면요, 주식 초보 탈출. 자, 주식병법 그 네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무려 전국에 걸쳐서 약 800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얘기인데요.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추가로 날렸습니다. 이거 남북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 5월부터인데요. 수도권 곳곳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뉴스 보셨죠? 아우 그럼요. 외출하다가 새똥 맞아도 진짜 하루 종일 짜증나거든요. 근데 오물풍선을 맞았다. 무섭잖아요, 그건 좀. 자, 근데 이렇게 북한의 연이은 도발, 우리 군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남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는 이쯤에서 이게 궁금해집니다. 자, 과연 북한의 이런 도발이 우리의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아니 이분이 네. 주식병법 MC가 되더니 이제 다 돈으로 생각하는구만. 아니, 돈으로 돈 생각하면 냄새 맡았어. 지금 돈도 올랐어.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돈 냄새를 맡았다는 게 아니라 어. 그 정도 주식시장의 흐름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오, 예. 주식병법 MC 인정. 근데 이거 괜찮은 시점 아닙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네. 김일정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도발이 예.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런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고 출렁했잖아요. 출렁출렁 거리고 네. 했어요. 예전에 북풍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북한에서 뭔가 조금 이슈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뭔가 긴장감이 나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 도발로 인해서 그런 움직임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좀 냉전 시대에 좀 돌입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거 매일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게 되게 무뎌지겠죠? 좀 씁쓸하네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차트에 실제로 반영이 될까요? 해볼까요? 네. 라는 기업은 방산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격 역할을 해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물투척이라든가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가 대북 확성이 튼다. 네. 북한에서 너도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다. 막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데도 어떻게 주가가 굉장히 뭐 그렇게 막 올라가거나 네, 이런 느낌은 그렇죠. 아니네요?
저 정도면 이제 의료학적으로는 저혈압 정도의 심박수. 뭔가 뛰고는 있는데 뭐 크게 막 갑자기 뭐 네. 이런 단계는 아니네요 지금. 아, 그죠? 그런 이렇게. 단계. 우리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홍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실적과 수주를 볼 때 있다. 네. 특허라든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성 있는 방산업체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제는 내실을 좀 따져봐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눈치 빠른 개미들이라면 이미 짐작을 하셨겠죠? 오늘 주식병법에서 함께 살펴볼 섹터는 바로 방위산업, 방산 섹터입니다. 경쟁력 있는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 개미들에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방산 수출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지? 네, 현명하고 지혜롭게 방산 섹터를 공략하는 법을 지금부터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가 필승 전략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 분들 주목. 지금 시간에는 방위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 훈련병 준비됐지? 정말 재밌네요. 자, 여튼 먼저 서성민 전략가의 필승 전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의 필승 전략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구관이 명관이다. 무관이 명관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전차, 자주포 등 현재 육상 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는 뜻이죠. 그래서 저의 필승 전략은요, K방산의 상징 같은 전차, 자주포 등 육상전에 강한 기업에 주목하자. 그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자주포, 전차 하나 더 있어요. 네. 바주카포. 소형. 너무 싫어. 바주카 저팔계. 이봐,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군가 부르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는 비슷한 천둥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야, 그래도 받아 주시네. 어떻게 전차 타고 또 한번 또 주식 차트 또 한번 타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서 대표님 알려주셔. 최근 몇 년 새에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25억 달러, 2020년도에 30억 달러, 2021년도에 73억 달러, 2022년도에 173억 달러로 급격히 늘었다가 잠시 쉬어갑니다. 2023년에 135억 달러로 약간 감소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12개 나라의 주요 수출 무기 체제가 12개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게 2022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사청의 목표가 올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에는 전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를 딱 보니까요.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엄청 그래프가 쫙 올라왔어요. 이렇게 방산 수출이 급증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대한민국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또 납기 기회를 빨리 맞추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2021년 5월 달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면서 고체 연료 발사 금지라든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 신시장으로 떠오른 곳이 있죠. 폴란드를 의시한 동유럽 부분하고 중동, 중앙아시아 이쪽도 지금 군비 경쟁이 한창 치열하거든요. 대한항 상공회의소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는 EU 등 대형 경제 블록 내에서 판매를 위한 생산 기지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공존해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 그리고 방산 등 정부의 세일즈, 외교 세일즈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 우리나라 K9 자주포, 또 K2 전차, 이거 정말 뛰어나게 유명하거든요. 특히 한 에어로스페이스, 현 로템을 비롯한 한국 방산 기업들 2022년 폴란드하고 약 150억 달러, 하나로 20조 원 규모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대규모 수출 계약을 연달아 맺고 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주포하면 K9, 한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전차하면 현폴템의 K2. 현폴템의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최근 차트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네. 쫙 올라가고 있네요. 꾸준히 우승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방산 수출이 증가하면서 최근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요때 우리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린 종목이 몇 개예요? 그러게요. 그거는 시크릿.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네. K-팝, K-드라마, K-푸드, 이제는 K-방송까지 네. 그 최근에 열린 그 방산 전시회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3대 방산 정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사투리에서도 한국산 로디와 국내 방산업체에 쏠리는 관심이 지대했는데요. 한국과 금회 협상을 진행 중인 동유럽 국가 정부들이 개막식 직후부터 한국관을 찾아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말이죠. 이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최근에 루마니아 또 폴란드를 차례로 좀 방문을 했습니다. 장관에 이렇게 쫙 순방을 계기로 해가지고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루마니아에서 네. 이 K방산 수출의 물꼬가 트였어요. 또 이를 계기로 동유럽 방산 수출까지 이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신원식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9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병법. 지금까지 서성민 전략가의 필승 전략 들어봤고요. 홍준 전략가의 필승 전략 들어보시기 전에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병법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주식병법 채널 통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진짜가 남아있죠. 두 전략가가 생각하는 방산 섹터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서는 국내 유일,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 최초.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자, 이번에는 홍준 전략가의 필승 전략 볼까요? 저의 필승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하대세입니다. 천하대세? 네?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천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대세가 중요한 여인 천하를 생각했네. 주식 천하대세 뭔가요? 천하대세라는 뜻은 네.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큰 추세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따르자는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의 필승 전략은 앞으로 대세가 될 전투기, 드론 등 이런 공중전에서 강한 기업을 주목해보자. 대세 정말 중요하죠. 네. 사실 개미들의 대세 프로그램 바로 주식병법 아니겠어요? 물타기 잘했네요. 죽어야 돼. 근데 여기서 그럼 두 전략가의 전략이 확실히 갈립니다. 왜냐면 여기는 공중전이고 지금. 네. 여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육상전 네. 쪽을 봐라. 지금 최근에 이 드론이라는 게 나오면서 인적 피해 없이 네. 물적 피해로만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공중전을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공중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주항공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4차 산업의 미래까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러면은 국왕보다는 여기 대세인가요? 저는 육군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서 대표님께서 실적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지금 지상전에 필요한 물적 자원에서 많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공중전에서 필요한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성장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두 개 다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네. 공중전 같은 경우는 전투기 그리고 드론입니다. 드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기업이 있죠. 바로 엑소카이? 상장사 중에 항공우주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항공우주. 네, 2022년 폴란드와 차세대 전투기 48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2023년도에는 이 체결된 전투기를 12대 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의 고등 훈련기 교체 사업과 미국의 공군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까지 수주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자니 정말 항공우주 이 를 비롯해서 국내 4대 방산 기업의 매출 또 영업이익이 아주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뭐 올해도 아주 넉넉한 수주 잔고 또 추가 수주로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항공우주와 함께 전투기의 투토 네. 아까 실은 K9에서도 네. 거론이 됐었던 이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엔진 때문입니다. 엔진이요? 네, 그 전투기 엔진은
굉장히 또 복잡하고 그리고 좀 고차원적인 어떠한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고무동력기 달려갔죠? 그것도 뭐예요? 몇 년생이에요 도대체? 아, 그럼요. 예전 학생시절 다해가서 고무 우주를 만들어놓고 맞아요. 이렇게 아예 프로펠러 감아갖고 룸을 싹 날아간다고. 난 모르겠는데? 비슷한 연극이 정말. 자, 전투기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핫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전투기에 들어가는 첨단 엔진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아.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이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 이어서 세계 7번째로 이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 국가가 됩니다. 오 너무 진짜 자부심 네. 뿜뿜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두 기업의 차트도 저희가 좀 한번 분석해 주셔야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항공우주 차트인데요. 네네. 지금 좀 약간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2022년도에 급등을 한 이후에는 추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빠지지도 않고 있죠. 그러네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뭐예요? 우리 항공우주의 우주 발사체라든가 뭐 이러한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런 우주 발사체에 관련된 급등 이후에 이전 주가로 회귀되지 않고 버텨주고 있고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주가가 이 기업의 적정 주가다라고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저는 여기가 궁금해요. 아까 저 K9 때도 등장했고, 핫 에어로스페이스. 오, 지금 여기는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좀 어떻게 이거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차트를 볼 때마다 물어봐요. 지금 들어가냐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주가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대세 상승을 탔구나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가 대비해서 지금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분출되고 있고 분출된 이후에 크게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진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가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 어차피 종목은 많습니다. 어차피 종목은 많다. 명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 얘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드론이 확실히 이제 공중무기의 네. 대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 드론 전쟁, 드론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네. 탱크가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지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주목받아온 탱크를 드론이 아군의 병력 피해 없이 파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유예요. 대단하네요. 네. 특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해군의 함선을 연이어서 파괴한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의 공격력이 화제가 됐던 바가 있죠. 네. 최소 300kg이 넘는 폭발물을 싣고서 최대 80km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드론이 정말 또 대세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드론 회사들한테 뭐 세금 감면도 해주고 수입 관세 면세해주겠다 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대만도요 올해 드론을 1000대나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군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탑재한 드론 7종 968대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무력 충돌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좀 드러난 드론의 활약들 이런 것들을 세계 각국에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드론 작전 전략을 새로 개발하는 것에 발맞춰서 대만도 보조를 좀 맞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방산업계도 뭐 수송기, 정찰기, 전투기, 드론까지 야. 이제 무인으로 가는 게 대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는요,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양산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의 대세를 좀 따르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방산 섹터에서 드론 분야도 우리 개미들이라면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성민, 홍주원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두 분의 방산 섹터 필승 전략을 들어보셨고요. 진짜가 남아있죠? 네. 네,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 두 전략가가 생각하는 방산 섹터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니까 더 든든해지고 지금 뭔가 웅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오늘의 전략주 힌트 네. 우리 서 대표님 공개해 주시죠. 국내 유일의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이요? 네. 요것도 우리 굉장히 지금 포인트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열광하는 건 1등, 그쵸? 1위, 최초, 유일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쟁에서 적외선 영상 장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감시 장비, 유도무기, 전차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방산 제품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수주 현황을 보면 한국항공주, 카이, 현 로템, 그리고 LG 렉스원 이런 학 시스템, 이런 국내 대표 방위산 업체들이 주요 고객으로 되어 있고요. 열 영상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은 했어요. 그런데 부착되는 센서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요. 네. 그런데 2010년에 동사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열 영상 센서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7번째로 개발에 성공했고요.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15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기술이 군사용만 쓰이지 않고 4차 산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명성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야, 있겠습니다. 이 형 너무 매력적이다. 서 대표님은 좀 물어보면 알려주시지 않을까? 아, 힌트만 주셨는데 네, 우리 직접적으로 꼼수사님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네. 저는 힌트를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메가세. 에가세? 그래? 뭐지? 에가세? 근데 이것도 안 힌트인데요? 난 몰라. 자, 힌트까지 들어가고요. 이번에 홍주원 전략가의 전략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오금조 소장님. 힌트! 강력한 힌트 주시겠죠? 네, 제 전략주의 힌트는 국내 최초 민간 위성을 발사한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또 여기 또 국내 최초야 또. 앞서서는 국내 유일,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 최초. 이거 진짜 어. 너무 좋다. 네. 또 힌트 더 주셔야죠. 민간 위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위성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정부 주도 시스템이었습니다. 규모가 크니까. 네, 그쵸. 왜냐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위성이라는 거는. 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문자고 인적자가 네. 쫙 들어가줘야 그러니까 돼. 그게 전공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딱 깬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스페이스X. 머스코. 음,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간 위성을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네네. 진짜로? 네, 2022년도에 국내 최초로 지구 관측용 초소형 민간 위성인 세종 1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기업입니다. 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비상장 기업이에요. 선생님, 부상장님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가 못 사잖아요. 제가 주식병법 같은 큰 프로에서 비상장을 제가 어떻게 그래, 우리 추천하겠습니까? 개미들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 비상장 기업의 모기업입니다. 좀 더 힌트 좀 줘야지. 네, 없습니다. 힌트? 네, 없어요? 없습니다. 아우, 진짜 지금 제가 봤을 냉정한 남자. 때 요거 민간 이성기면 세종 1호 치면 나오겠는데요, 지금. 이거? 요즘도 검색이 되는 곳이에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네. 오늘 이렇게 아, 지금 달라고 그냥 달라고. 랜딩으로 그냥 아우, 나는 내가 주식 교육을 받아서 그래. 네. 어. 자, 여기까지 저희가 힌트를 좀 말씀드렸고요. 서성민, 홍주원 두 전략가의 방산 섹터 전략주 설명 잘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략주가 정말 그래도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 병법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축하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채널톡 추가 방법 헷갈리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주식병법 입력하신 후에 그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주식병법을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르신 뒤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시면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주식병법 5번째 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 배웠다!
지금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점 대비해서는 2,300%가 오른 거예요. 네. 또 한 번의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LNG선은 많이 남아요. 많이 남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전략주는 묻지 말고 그냥 따지지 말고 네. 묻어. 그러면은 묻어뒀다가 열면 억소리 날까요? 어우, 소리 나죠? 어떡하지? 뜨거워지고 있어. 불나방 안 한다고 했잖아. 10분의 1 하잖아요. 너무 힘줘서 그래.